첫 번째로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딥노이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9,000원에 보유 비중 20% 남겨주셨습니다. 의료 AI 관련주죠. 딥노이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1.71% 올라오면서 종가는 6,530원입니다. 11월 27일에 장중에 8,110원 선도 터치했으니까 사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전문가님,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회사가 AI,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래 전망성은 굉장히 좋다는 거. 이거는 첫 번째로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조금 아쉽거나 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재무 상태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근데 사실 때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거 AI 관련주래 라고 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또 장이 좋은 장이 아니니까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고 사셔야 됩니다. 딥노이드의 경우는 뭐가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이게 빨간색이 적자를 뜻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영역이 되겠고요.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흑자가 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전망치로는 2026년도쯤 되면은 흑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어떤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좀비 기업들,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는 퇴출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이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가가 생각보다 잘 못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가는 지금 현재 상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당장 상폐되는 건 아니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예요. 어젯밤만 하더라도 우리 AI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다 올랐거든요. 아마존.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는 AI가 대세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AI가 올해 초에 한번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딥노이드도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AI 관련주로 보시면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매물대가 이번에 새롭게 생겨가지고 한 7,500원 정도가 매물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은 대략 한 9,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요즘 인공지능 관련주를 추천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딥노이드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뭐 포기할 만한 단계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비중을 좀 축소하고 싶으시다면 이게 본전까지 가는데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린 대로 7,500원 위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줄여 나가신다면은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고 나는 100원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면은 이거는 본전까지 도달하는 거는 가능해 보이니까 한번 잘 대응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네, 딥노이드 본전가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래 전망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불확실성이 단점 요인일 것 같은데요. 7,500원과 9,000원대 이 매물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기다리면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해 가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빠른 탈출을 원한다, 비중을 축소해도 좋다 하신다면 7,500원 위쪽에서 조금씩 덜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시청자님.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빠르게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삼양식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7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인데요. 70만 원 위로도 올랐었던 삼양식품입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2.51% 상승하면서 61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4거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 조금은 기대가 많고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이게 한때는 저기 이제 매운 음식들 인기 많으면서 네. 이제 불닭볶음면 관련주로 많이 올랐었었는데 지금도 매운 거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인기도 유행이었죠. 사실 우리나라 유행이라기보다는 해외가 유행이었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 상반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삼양식품의 창업주의 가족도 팔았다. 그래가지고 저기 막 70만 원 위쪽에서는 일단 매도 물량이 한번 나왔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해외 공장도 건설하고 해서 잘 팔리니까 현지에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번 12월 달 들어서 우리 증시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서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이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지금 삼양식품이 잘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번 12월 달에 삼양식품보다 못 올라간 종목이 부지기수입니다. 되게 많아요. 이 정도 상승이면은 거의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상승폭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제가 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실적도 잘 나오고 올해 이번에 삼양식품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선반영이 상당히 되어 있어서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가고는 있는데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6월 달에 70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제가 창업주의 가족도 팔았다고 했던 구간이 이제 여기잖아요. 이 위쪽에서 60만 원 후반대, 70만 원대. 요 구간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팔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물려가지고 그분들이 많으실 거라 같아서 지금 70만 원 근처가 엄청난 매물대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되게 애매하게 목표가를 72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이 71만 8천 원인데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72만 원을 제시했다? 그럼 이거는 사실상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전고점을 돌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망이라는 거는 보통은 조금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게 우리나라 리포트는 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인다 싶으면은 약간 우리가 깎아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증권가에서도 지금 전고점의 돌파를 어렵게 보고 있다. 그러면은 70만 원 돌파가 시나리오가 이게 잘 풀렸을 때 간다는 거니까 잘 안 풀리게 되면은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6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은데 그 좋은 게 이미 다 알려져가지고 더 새로운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까지 갔을 때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종목이 작년에 얼마였었냐면 작년에 10만 원짜리였어요. 지금 6배 정도 올라온 상태죠. 7배 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12월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잘 간 게 맞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할 구간에 들어왔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70만 원 근처에 엄청난 매물들이 쌓여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본전가 부근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리고 후에는 또 잘 갈 수 있는 다른 종목들 찾으시면 되니까요. 또 오늘 살만하는 주식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봐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 유튜브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채팅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유튜브로 채팅 남겨주셨고요. 왕언니아님 반갑습니다. 항상 목요일에 우리 유경훈 전문가님 나오시는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분인데요.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APR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만 34원에 비중은 11%라고 하시네요. 지금 현재 수익 중인데 길게 챙겨가도 될지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오늘 4.89% 오르면서 5만 3,600원이 종가입니다. 화장품 섹터 또 관련 종목이고요. 11월 15일에 저점 한번 보고 난 뒤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익 극대화를 원하신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APR 더 끌어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요즘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올해 상반기 화장품주의 그 대표주라고 한다면은 실리콘2, VT, 또 아이패밀리 SC 이렇게 세계 3대장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세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막 주가가 5배, 10배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 종목들도 요즘 올라가고 있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영역대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화장품주, 새로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찾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과정에서 APR 같은 종목은 또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이라서 약간의 그런 또 신규주 특유의 에너지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APR을 보시려면은 처음에 이제 공모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종목이 상장했을 때 그때 공모가가 이제 25만 원으로 상장을 했고 중간에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5분의 1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사실상 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우리 왕은현님께서 사신 가격이 5만 30원이시면은 굉장히 딱 그 적정 가격에 사신 거예요. 공모가보다 떨어졌을 때 사시면 더 좋겠지만 아마 이제 분할 매수 하시다 보니까 평단가가 저렇게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셨고 지금 올해 APR이 예상 실적이 다 보셨겠지만은 올해와 내년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APR이 배당만 준다면은 정말 완벽한 기업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배당은 주진 않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겠다면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6만 원 정도의 매물이 조금 있어요. 크진 않아 보입니다. 6만 원 정도의 매물이 좀 있다 보이고 거기를 돌파했을 경우 다음으로는 한 8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얼마나 보나 볼까요 한번. 제가 일단 6만 원대 매물대 하나 있고 그 다음 8만 원 보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보니까 6만 8천 원을 제시하는 곳도 있고 뭐 7만 원을 제시하는 곳도 있네요. 최근에 보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6만 원하고 8만 원 사이 정도가 누가 봐도 그쯤이 딱 팔기 좋은 금액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드려보자면은 6만 원 넘어가서부터는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분할 매도로 한 8만 원 가는 과정에서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권가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8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마도 한 7만 원부터는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만 원, 7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로 정리하신다면은 아마 빠르면은 올해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다 청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끌어봐도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적정 가격에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6만 원대에 봐보면 매물이 살짝 쌓여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지점 돌파한다면 7만 원, 8만 원 선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서요. 6만 원, 7만 원부터는 비중 줄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최대한 극대화하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8,500원에 비중 5%십니다. 바이오의 봄은 올까요? 시국이 혼란스러워서 바이오를 조금 오늘 담아봤습니다. 올해 이슈가 많은데 수익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고 채팅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봐보니까 오늘 진입하셨나 봐요. 우선 오늘장에서 2.45% 올라오면서 29,300원이 종가입니다. 11월 27일에 25,950원 찍고 나서부터 점점 조금씩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이슈가 많은데 수익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라고 주신 만큼 아마 더 큰 수익 3만 원은 넘어가기를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떨까요? 좋기는 해요. 지금 네. 바이오로 들어가셨다는 거는 이제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 보통 우리나라 장이 할 게 없을 때 하락장에 나왔을 때는 보통 바이오가 홀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ABL 바이오의 주가가 지난 10월달에 우리 장 되게 나빴을 때 그때 이미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하면서 좋은 호재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각종 학회도 있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뭐 플랫폼 기술 이전 소개 다 나왔고 더 이상 나올 내용이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미 ABL 바이오는 좋은 회사고 괜찮지만 이미 10월달, 11월달을 거쳐서 좋은 재료들이 다 반영이 된 만큼 지금은 단기적으로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딱 그 정도만 노리고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짧게 어느 정도 구간에서 나오면 좋은지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은 사실 그렇게 볼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살짝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가를 보시면은 제 차트에 이제 굵은 선들이 그려져 있죠. 회색 선도 있고 빨간 선도 있고 이런 자리들이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서 빨간색 선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데 위쪽에 이제 회색 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 3,5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매물대예요. 그래서 3,500원 정도 가면은 보통 이제 파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런 자리들이 가면은. 그래서 요거는 짧게 보면은 3만원 넘어가서부터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끌고 가보시겠다면은 32,000원대는 정말 강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32,000원 위쪽에서는 아마도 갑자기 급락했을 때 못 팔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라면은 뭐 내일이라도 한 2, 3% 수익 났을 때 3만 원 좀 넘어갔을 때 익절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들어갔었다면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조금만 더 가져가고 싶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32,000원 정도에서는 중간에 딱 끊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주가가 최근에 얼마까지 내려섰죠? 26,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가격까지 또 내려오면은 한 번 더 26,000원대 사가지고 3만원대 파는 이런 매매가 한 두세 번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여러 번 나눠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섹터를 노려본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반등 구간만 노려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남겨주셨어요. 단기 목표가로 봐보면은 이 3만 원 정도 자리에서는 수익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끌어볼게요 하신다면 32,000원까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시청자님.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 이쪽으로 빠르게 전화 한 통만 남겨주세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9,000원에 비중 10%시래요. 매수 가능한가요? 아직도 바닥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제 오늘 밀려났습니다. 오늘도 2.81% 하락하면서 11,060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인데요. 작년 12월 22일에 19,900원 선 터치했거든요. 아마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 이 종목 가지고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여부, 그리고 이제는 바닥 다시고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을 좀 봐도 될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지금 주가는 거의 저점이거나 저점에 가깝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고, 명신산업이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게 주가가 너무 못 가니까 되게 잡주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는데 올 초 대비해서 반토막 난 거는 맞아요. 올 초에 거의 2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만원 근처까지 내려왔죠. 되게 참 아쉬워요, 되게. 이 회사는 지금 요즘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을 보시면 이 회사 전기차 회사거든요. 전기차 부품 회사다 보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이 안 좋은데 그동안 테마로 올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명신산업은 해당 업계에서 오랫동안 또 사업을 해 오면서 고정 수익, 고정 매출들을 나오는 이제 고객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이전보다 좀 줄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지금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저 PBR 관련주. PBR이 1보다 낮은, 그러니까 회사에 자본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주가가 좀 하락한 이런 기업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명신산업도 전형적인,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좀만 살아나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아닙니다. 그냥 미래 전망이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앞으로 전기차가 요즘에 뭐 캐즘 현상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전기차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전기차가 지금보다 줄어들까? 확장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요. 어떤 리포트를 보면은 트럼프가 돼도 전기차는 늘어난다.
의견도 있고요. 또 어느 쪽에서는 트럼프가 되면은 전기차 이제 끝났다. 2차 전지 완전히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주가는 저는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이 회사가 2020년도 그러니까 장이 정말 좋을 때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그 뒤로는 이렇다 할 상승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주가는 공모가보다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바닥이 어딘지 그 부분을 좀 모호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8월 달쯤에서 바닥이 한번 형성이 돼서 조금 올라오려고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지금 주춤한 모습인데 제가 이제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좀 보여드리면은 올해 예상 실적은 작년보다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올해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니까 작년에 2,000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못할 것 같고 내년과 내후년도 작년만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실적은 최근에 한 4, 5년간 나왔던 실적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 너무 좋았던 거지 올해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는 실적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분 구조를 보면은 국민연금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장투하고 있어요.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은 저 PBR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오는 시기가 좀 될 테니까 이런 것도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미국도 있지만 제일 많이 커가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명신산업에서 만드는 그런 부품들이 중국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미국의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미국의 규제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면은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들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은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여부 질문하셨잖아요.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저는 목표가 일단 2만 원 잡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2만 원을 넘어서 분명히 더 갈 겁니다. 분명히 저는 더 간다고 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로 2만 원을 잡아보도록 하고 2만 원 돌파하고 나서 분명히 더 가는 흐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만 잘 견뎌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들어가기 전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서는 많은 것들이 좋아졌었어요. 이번에도 전기차, 배터리 잘 풀리기를 저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신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종목 봐보면 고정 매출 확실한 우량 종목이고요. 또 실적도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 여쭤봐 보셨잖아요.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2만 원 봐보도록 하고요. 분명 2만 원 넘어서 갈 수 있다고도 말씀 주신 만큼 2만 원 돌파 시에는 또 어디까지 봐볼 수 있을지 저희 한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한 통 더 받아볼게요. HB솔루션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750원에 비중은 30% 남겨주셨습니다. 전망 좀 부탁한다고 하시네요. 우선 오늘은 1.83% 오르면서 2,775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10월 중순 이후로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한때 10,000원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영광을 조금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HB솔루션 3,750원이시고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참 이게 기다리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거래량이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전형적인 이제 소외 주식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에 예탁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들이 많이 좀 줄었어요. 대부분 뭐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관망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돈은 많이 없는데 종목들은 어쨌든 있잖아요. 상장되는 주식들은 계속 신규 주식도 상장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쏠리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잘 가는 종목들은 인기 있는 종목들, 테마주 이런 것들만 가고 있고 HB솔루션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아닌 것이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언제 올라가냐면 장이 좋아지면 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대답 같지만은
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이 좋아지려면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은 못 들어오죠. 그럼 기관들을 혼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기관들이 올리기에는 지금 역부족이에요. 기관도 오늘 사긴 샀지만 적극적으로 사지 않아요. 정치적인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어떤 테마주, 소형주 이런 것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HB솔루션은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자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바닥입니다. 뭐 그렇다고 내일부터 당장 올라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는 보통 이제 종목을 볼 때 과열이냐 침체냐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침체 구간이에요. 침체 구간에 사면은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 회사가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지금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중에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자리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소외주에까지도 관심을 줄 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업종으로 보자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쪽이잖아요. OLED 관련주들. 나쁠 건 없는데 매력이 좀 부족한 게 그게 좀 지금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겁니다. 요거 뭐 테마만 좀 잘 붙어주면 내년 가기 전에 올해도 한번 올라갈 수 있고요. 내년에 또 그 애플에서 폴더블 폰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폴더블 폰이 업그레이드 되고 하면은 또 수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전 이상 찾아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빠른 움직임이 나오기 힘들 수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을 갖고 장투하신다면은 분명히 수익 내고 나오시는 거는 가능할 거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보유한다면은 한 5,0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것 같아요. 5,000원까지는. 지금 제 차트 보시면은 5,000원대 굵은 선들이 가득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기 쉽게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4,900원, 5,000원 요 정도를 목표가로 삼아서 장투하신다면은 저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바닥이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길게 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소외받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권에 있기는 한데요. 올라오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릴지도 모른다는 의견 주셨고요. 하지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끌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잘 갈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이 끝난 직후죠. 오후 7시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오늘의 살맛나주 추천주 가격 전략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와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 유튜브에 유경은 전문가 검색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